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4배가 증가한 남아공의 바이러스 이름을 오미크론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려 변이로 지정한 게 15일이 걸렸는데 델타 변이조차도 9달이 걸렸던 게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확대가 심각하다. 저도 지금 어제 증시가 하락할 때 빨리 내용을 말하려다가 아니다. 이거 뭔가 지금 좀 정보를 좀 더 수집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자라고 해서 정보를 좀 수집하느라 24시간 늦게 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32개 돌연 변이가 있어서 델타 때보다 2배가 더 많다라는 점. 그리고 전파력이 굉장히 높고 면역 체계를 피해서 들어간다. 알파와 베타 변이 특성을 모두 가졌다라는 점.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나마 산출 데이터를 봤을 때 남아공 수도 지역인데요. 2주도 안 돼서 75%를 차지합니다.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장악을 했어요. 금방 10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확산세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만약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아시아로 퍼지게 됐을 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확진자보다 엄청난 증가세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 세계 경제 봉쇄 한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급하게 지금 유럽부터 시작해서 남아공 쪽 관련된 비행기들을 다 멈추게 했는데 과연 이게 안 퍼졌을 거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동안 사례들을 봤을 때 아무리 비행기를 멈추고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퍼졌거든요. 아마 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독일, 체코, 벨기에도 발견됐고 홍콩도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도 좀 시간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백신은 그러면 무용지물이구나. 국가 입장에서도 백신 자체를 효과가 있을 것이라 계산을 하고 지금 다 정책들을 짰는데 그게 다 엎어진다라는 거죠. 위드 코로나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기존 백신 델타 이전에 우리가 바이러스를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델타에도 취약했던 그 백신들인데 오미크론의 효과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거고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머크 치료제 뉴스가 나왔어요. 뭐 그나마 좋은 뉴스를 뽑자라고 하면 다만 그 중국의 면역학자에 의하면 돌연변이가 32개로 많아지게 되면은 적응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남아공은 지금 무슨 데이터랑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별로 믿지 않는 거죠. 오히려 유가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뭐 미국은 2%, 아시아 4%, 아시아 2%, 유럽 4%, 유가가 13%, 코인이 7%. 이렇게 봤을 때는 세계 각국이 이제 봉쇄 조치를 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고요. 보다시피 뭐 지금 미국 주식을 보면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몇몇 소수 종목 빼고는 싹 떨어졌고 뭐 이제 제약회사들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이런 것들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느냐? 저는 역동작에 걸렸다라 봐요. 위드 코로나라던가 치료제가 나오니까 경제가 이제 회복될 거다, 재개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선반영을 해버렸는데 그 선반영이 무색해졌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기대도 하고 있었고 여행 항공주도 이제 회복을 기대했었고 관광재개 기대했고 콘택트주도 좋을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빗장을 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다시 오는 거죠. 이미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심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빗장을 걸어버리면 물류난 공급난 또 벌어질 거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인플레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거다라는 거죠. 경기 지표는 나빠질 건데 인플레만 벌어지면은 경기엔 최악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우려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20% 하라고 그랬어요. 고점 85달러 대비. 그리고 봉쇄령으로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 예상을 했다라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래서 이유를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단순한 수요 급감이에요. 공급 과잉이랑 지금 매달 40만 배럴씩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가정하에 매달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침체가 되면은 셧다운이 되면은 수요는 확 줄어들겠죠. 공급은 늘기로 약속을 했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죠. 재고가 빠른 속도로 쌓여나갈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심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증산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은 증산 계획 짰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딜했던 것까지 받아줬으면 증산을 더 많이 했을 거고 증시는 더 큰일 날 뻔했겠죠.
거기다 이란 핵 협상이 11월 말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체결되면 긴급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하루 200만 배럴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유가는 큰 타격을 받겠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인근에 지금 10만 명의 러시아 군대가 지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지원 딱 준비하고 있고요. 예비군이 수만 명 소집돼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바로 침공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 전쟁이 지금 동유럽은 또 전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저는 경제에 굉장히 위험하다 봐요.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경제의 힘을 잃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일부러 저유가를 좀 노려가지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지금 공격하지 말고 한 타임 쉬자. 이렇게 좀 시간을 끄는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제 이란과 핵 협상을 의외로 좋게 돼가지고 석유 수출기를 뚫어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로 보면은 내년 초에 러시아가 들어올 것이다. 아마 지금 들어올 게 아니라 내년 1월 또는 2월로 보고 있고요. 다른 뉴스에서들은 러시아가 혼자 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건들고 나면 그 러시아 반대쪽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움직일 것이다. 한마디로 러시아와 중국의 합작품이다. 그럼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지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질 거예요. 근데 중국이 움직이려면 그래도 베이징 올림픽은 끝내고 나서 움직일 거라는 말이죠. 세계적인 축제는 끝나고 좀 실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 3월이 또 굉장히 또 소용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뭐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이 그냥 입으로만 블라핑을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말로만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유럽의 동쪽은 러시아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 봤잖아요. 공격을 당해도 미군이 도와주지 않고 나토군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떤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다 깨갱하고 다 밑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이 문제가 크다라고 봅니다. 벨기에에서도 지금 발견됐고 유럽의 확진자가 7만 명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오미크론이 빠른 시간에 유럽의 주종 변이가 된다라고 쳐봐요. 그리고 확진자가 늘면 유럽은 봉쇄를 해야 돼요. 유럽이 봉쇄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교류하는 미국도 확진자가 늘어날 거고 미국도 봉쇄를 할 겁니다. 홍콩에서도 확인됐으니까 뭐 아시아 국가도 이제 봉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공급난 물류난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아주 인플레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뭐 관련주들 외에는 한동안 다른 주식들이 매력이 좀 없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타이밍에 금리를 대한민국은 2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저는 역동작에 제대로 걸렸다라 봐요. 마치 도로하려고 보폭을 2발 정도 더 걸어갔는데 갑자기 일루 견제구가 왔어요. 견제사 당할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운이 좋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보폭을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일루 견제구가 와도 세이프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유독 아시아 중에서 한국만 더 떨어진다라 그러면은 이 탓이 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2월 선물 만기까지 또 9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 만기 옵션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태고 미국은 3주 정도 남았어요. 보통 이 시기가 되면은 선물 옵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구간이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막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막 스퍼트를 낸단 말이죠. 그 오미크론 핑계로 지금 치열한 지수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오미크론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 봐요. 이게 전파력, 치명률 분석하는데 2주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공백입니다. 딱 이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미 선물 옵션장이 거의 끝나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사이에 이제 두려움이라던가 백신 무효, 봉쇄 재개라는 이제 우려가 증시를 덮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결과가 없으니까 뉴스가 좌지우지하는 대로 증시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번 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 싶습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좀 빠른 반등하기 어려운 게 찝찝한 게 남은 상태에서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거나 좋아지기도 약간 애매하겠죠. 그리고 우선 베타나 델타 확산세보다 이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유럽의 봉쇄 우려 문제가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보냐면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코인장에서 희망을
찾는 상황이 되다니. 토일 자체가 증시가 쉬고 다 쉬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금요일 날 코인도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코인 시장이 회복을 하면은 증시도 회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장이 막 일요일 날 확 무너진다 이러면은 월요일 증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월요일 날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라던가 그리고 미국 증시 선물이 이제 돌아갈 텐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도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아침에 증시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처 방안 뭐가 있습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죠. 뭐 장투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홀드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현금 비중 50%로 계속 가면서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월요일 날 추가 매수가 아니라 어차피 한 2주 정도 혼동세기 때문에 예, 그때쯤 이제 좀 지켜보면서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 때 저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둘 전략은 내가 산 주식이 우량주일 때 가능한 전략이고 트렌드 주식들 요새 막 핫한 것들 뭐 메타버스니 뭐 이제 뭐 NFT니 게임이니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뭐 장기 홀드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전문가다 롱숏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주식 비중을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 풋옵션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가 하락했을 때 옵션 수익이 발생을 크게 하면서 주식의 손실을 상쇄시켜 주거든요. 이게 이제 롱숏 전략인데 문제는 지금 유가 선물을 봤더니 5달러에도 옵션이 거래가 돼요. 지금 유가가 60 몇 달러인데 5달러짜리가 거래가 된다는 것은 너무 지금 과열이잖아요. 그래서 풋옵션 가격 자체가 지금 과열이 된 상태라서 롱숏을 지금 준비하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 비중 50%가 초보자가 하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금요일 날 미국 마감장을 보면은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다가 거래량이 막 확 늘어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하루 동안 보면은 패닉이 점점 커졌었죠. 빅스 선물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보통 이러지 않고 장중에 한번 고점 찍고 떨어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장 마감까지 계속 고점을 기록하다 마감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시그널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월요일 날 정신 바싹 차리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후 정보가 바뀌는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자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